자, 그러면은 요 데일리는 제가 오늘은 뭐 평가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오랜만에 문제를 봤는데 얼마나 잘 접근하는가 이거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사실 1번 지문은요,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이제 발췌한 이제 지문이고요. 요 모의고사 지문의 난이도는요, 5, 1, 3월 수준입니다. 겁나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입니다. 그때 정답률이 20 몇 프로인가 그랬던 문제예요. 이게 되게 오래된 문제거든. 2009년 문제가 아마 그럴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정답 부분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컴이 틀렸거든. 투컴이 아니라 컴이 돼야 돼.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 메이크 사역동사가 있기 때문이야. 이게 끝이거든. 근데 이제 이게 왜 많이 틀리냐면 애들이 이렇게 애들이 접근하는 거야.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야. 됐어? 근데 wish라는 놈은 너네가 알다시피 왜 애초에 wish 뒤에는 투부정사가 오잖냐? 그치? wish 투부정사 왔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많이 틀렸어.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 구문 분석이 사역동사 여기까지 목적어 여기가 목적격보어 이렇게 생긴 거야. 사실은. 그래서 사역동사에 대한 목적격보어는 우리가 동사원형을 써야 되죠? 그래서 컨트롤가 정답이 되는 거고 이런 문제였어요. 이런 낚시 문제였어. 즉 여기에서의 낚시는 뭐였냐면 wish라는 단어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된다라는 이 맹점을 이용해서 이 낚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해석이 들어가야 돼. 됐어? 내가 고등부 어법을 할 때 정말 지겹게 많이 하는 말이 뭐냐? 고등어법의 포인트는 해석과 어법이 결합됐다. 내가 맨날 하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단순하게 구문 분석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 구문 분석만으로는. 여기에서는 해석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들의 크리스마스 위시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소원이 이루어지게 만들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끊어버리면은 크리스마스가 바라다라고 돼버리는 거야. 크리스마스가 바라다, 소망하다. 근데 크리스마스가 소망한다는 말 자체가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해석도 같이 들어가야만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틀렸었어, 실제로. 자, 나머지도 한번 볼게. 1번 같은 경우 동사 나왔는데, 자, 우리 동사 같은 경우 오랜만에 해서 니네가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좀 상기를 시켜보자. 자, 내가 동사 관련 어법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처음에는 일단 구문 분석을 해서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를 판단하라고 했었어. 맞지? 자, 그래서 두 번째 동사 자리가 맞다면은 어떻게 해라? 동사 자리가 맞으면 시제 일치, 수의 일치, 그 다음에 태 이것들을 신경 써라. 그런데 시제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했어. 왜냐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제에서는 문제를 출제 안 해. 실제로 우리가 수능에서도 시제에 관련된 문제를 출제한 거는 10년이 넘었어요. 안 나와. 시제에 대한 문제는 안 나옵니다. 대부분 동사 관련은 수 아니면 태야. 특히 정시 기준으로는 수를 좀 더 좋아하고 내신 기준으로는 태를 좀 더 좋아해.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동사 자리가 아니다. 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거는 준동사를 쓰라는 소리잖아. 준동사란 건 니네가 잘 알다시피 동명사, 부정사, 분사 얘네들 말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준동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어느 준동사를 이제 사용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겠지. 어느 준동사를 사용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팁을 줄게. 예를 들어 메이드에 밑줄이 쳐져 있다고 쳐보자. 예를 들어서 메이드에 밑줄 쳐져 있어. 구문 분석을 해봤어. 구문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가 동사 자리가 아니야. 동사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생겨먹었어. 그러면은 얘는 일단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과거형 동사는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어. 그 상태에서 그러면 준동사 자리일 거냐?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이 상태에서 기존의 형태를 봐. 기존의 형태. 메이드라는 형태야. 메이드가 근데 과거형 동사가 아니래. 그럼 남는 건 뭐밖에 없어? PP일 거 아니야. 그치? 과거 분사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는 과거 분사냐 현재 분사냐 문제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쉬워져. 됐어? 그러니까 모든 준동사 이게 to make일까? making일까? made일까? 이거를 다 고려하면 조금 복잡해져. 그러니까 기존의 형태를 기준으로 너네가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해진다 이거야. 알겠지? 기존 과거 분사니까 얘는 과거 분사 대 현재 분사 문제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쉬워진다는 거야. 알겠지? 그
그래서 어느 준동사인지를 판단을 하고 마지막으로 얘도 시제와 태를 신경 써요. 자, 내가 아까 전에 뭐라 했냐면 동사 자리일 때는 시제 문제를 웬만하면 출제 안 한다고 했지. 근데 준동사 자리에서는 시제 문제가 나와. 준동사 자리에서. 우리 이번에 대진고에서 내신 대비할 때 어떤 표현이 나왔었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부정사를 쓰면 to의 동사 원형을 쓰잖냐. 그렇지? 근데 to에 have pp를 쓰는 경우가 있지. to에 have pp. 이 to에 have pp는 뭘 의미하지? 시연아 뭘 의미하냐? 아 시연아 뭘 의미하냐? 아니 이름이 비슷한 것들이 앞자리에 앉아. 뭘 의미하냐? to에 have pp는? 뭐 의미하지? 아니 이 둘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야. 뭐요? 씨 뭐냐고 자식아. 자 이름 비슷한 신이한테 넘겨볼게. 모르겠어. 아? 모르겠어. 아이씨 대답이 빨라서 좋았다. 재훈아 뭐야? 투에버 PP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 얘랑 차이점이 뭐야? 투동사 원형이고 과거 그렇지 그거예요 그거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어떤 동사가 있으면은 투동사 원형은 얘랑 시제가 동일하다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투에버 PP가 나왔다면은 이 투에버 PP는 얘보다 먼저라는 거죠 됐어요? 이거야 이거 차이점이 그러면은 얘는 결국에는 투에버 PP와 투부정사의 차이점은 시제 차이네 시제 차이 됐어? 아까 내가 말했는데 동사에서는 시제 문제가 잘 안 나온다 했어.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잘 안 나와. 근데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에서는 시제 관련된 문제가 잘 나와요. 얘는 꽤 잘 나오는 편이야. 얘는 고등부에서도. 이번에 우리 대진고에서도 나왔었지? 서연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제와 태까지 신경을 써야 돼. 자, 요거를 좀 다 지울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동사 관련 어법 풀이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 여기는 그냥 동사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어. 왜? 앞에 주격 관계대명사 나왔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요 덩어리가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먹으면은 수식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동사 자리가 맞으니까 얘는 신경 써야겠지? 시제가 출제율은 낮지만 일단 따져는 보자. 자, 얘는 지금 과거 시제로 나와 있어. 앞에 was 과거 시제 나왔잖아. 됐지? 시제 일치 되고요. 그 다음에 스일치 따질 필요 없죠? 과거형이니까 스일치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태 리브는 자동사죠? 자동사는 뭐가 안 돼? 자동사는 뭐가 안 돼? 수동태가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래서 능동태가 나왔죠. be lived로 안 나왔잖아 됐지? 그러면은 시제, 수, 태 세 개 다 따져봤는데 다 맞네? 그러니까 얘는 어법상 문제될 게 없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 2번 worm 형용사에 밑줄 쳐져 있네? 그럼 뭐 물어보는 거야? 형용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형용사 대 뭐겠어? 부사 이거거든? 자 이것도 내가 팁을 줄게. 형용사 대 부사 문제 나오면요 앞쪽에 가장 가까이 있는 동사처럼 생긴 놈을 찾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앞쪽에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앞쪽이라고 쓸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앞쪽 여기에서 동사처럼 생긴 것을 찾으십시오. 것을 찾기. 이게 일단 1단계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앞으로 가볼게. himself to keep. 여기 to keep 나왔네. 동사처럼 생긴. 됐어? 얘가 바로 단서가 될 확률이 높은 거야. 됐니? 이렇게 가면 돼. 자 keep 나왔어. keep이라는 건 뭐냐? keep 목적어, 목적격보. 오형식으로 가능하지. 됐어? 보어는 보어 자리에는 뭘 써야 돼? 형용사 써야지. 그래서 형용사가 나온 거야. 됐지? 끝.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 to ignore 이렇게 나왔어. 동사 관련 어법이지. 어떻게 해라? 구문 분석해서 판단해라. 근데 구문 분석 뭐 할 것도 없이 앞에 주어 동사 나왔네. 그럼 동사 자리 아니네. 준동사 자리고 이미 준동사의 형태가 투부정사로 돼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라 했어. 투부정사를 기준으로. 앞에 try 나왔잖아. 그럼 문제가 뭐겠냐? try의 to냐, try의 ing냐 이거겠지. 됐어? 문제 의도 파악했어. 그러고 사실 우리가 try의 투동사원형과 try ing 문제는 어법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해석 문제에 가까워. 해석 문제. try to는 뭐뭐 하려고 애쓰는 거죠. try ing는 뭐뭐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냥 한번 해보다. 됐어? 둘의 어감이 약간 다릅니다. try to는요
뭔가 지속적으로란 느낌이 좀 더 가까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려고 노력한다. 좀 이런 느낌이라면 try ing는 까짓 거 한 번 해보지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여태까지 안 해봤어. 안 해봤는데 그래 까짓 거 한 번 해볼게. 좀 이런 느낌에 가깝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3번은 뭐다? 결국에는 해석 문제예요. 해석 문제.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해석상 그들의 문제를 계속해서 무시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폴은 곧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발견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상. 자세한 해석은 제가 좀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4번 넘어가면은 제기대명사죠. 제기대명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주어를 찾아야겠죠. 주어. 폴과 himself가 동일인물이면 제기대명사. 동일인물이 아니면 그냥 힘으로 써야겠죠. 이것도 역시나 무슨 문제? 해석 문제예요. 해석 문제. 그래서 폴은 곧 뭘 알게 됐냐면요. himself caring for the family. 자, 그 가족을 좀 더 이제 케어하고요. 신경을 쓰고요. 그리고 sharing his unusual home under the bridge with them.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그 다리 밑에 있는 그의 좀 그런 흔하지 않은 집. 이런 거를 공유하고 있는 거를 발견했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share A, B들이거든. share A, B. 그러니까 이거를 얘네랑 공유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의 폴과 여기에서의 himself가 동일 인물이다. 그냥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4번도 어법상 맞고 5번만 정답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번 갈게요. 자세한 해석은 다 써놨으니까 보시고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도 그 정답 부분을 좀 먼저 볼게. 3번 have가 이제 정답이었는데, 자, have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잠깐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해설은 여기다가 좀 자세히 써놨으니까 간략하게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3번 같은 경우는 동사자리냐 아니냐를 역시 또 먼저 따져야겠지. 처음 부분부터 따지면 돼. 여기부터. 근데 only로 시작하네. 요거를 좀 잘 봐야겠다. only로 시작하고 in the last few decades 나왔고 또 in이라는 전치사 나왔어. in the primarily industrially developed economies 여기까지 나왔어.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큰 단서가 되는 건 only예요. only. 자, 우리가 도치구문을 얘기할 때 보통 부정어나 준부정어 얘네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 주어 동사 도치가 되지. 그렇지? 근데 요 준부정어에 뭐가 포함돼? only라는 것도 포함돼. only. 이 only라는 것도 사실상 부정어처럼 취급이 된단 말이야. 부정어처럼. 됐어? 근데 일반적으로 이 only라는 게 이제 단독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only는 보통 구나 절과 세트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only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보통은 막 이렇게 나와. 뭐 only when 어쩌고저쩌고. 뭐 only in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좀 전명구나 아니면은 접속사의 주어 동사 좀 이렇게 세트로 좀 같이 나와. 보통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only 다음에 in the last few decades라는 이런 형태가 나왔잖아. 그렇지? 뒤에 나와 있는 요 놈은 뭐겠습니까? 요 놈은 앞에 나와 있는 놈과 동격이라고 생각하면 돼. 동격. 됐어?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이라고 나왔는데 그 지난 수십 년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고 이제 좀 본격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지. 어쨌든간 only의 in이라는 전명구가 앞에 나왔고 그럼 뒤에는 뭐가 일어나야 된다? 도치가 일어나야 돼. 도치가. 됐어? 그러면은 얘들아 여기에서 우리가 마치 앞에 나와 있는 이 케이스라든가 economies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놈들을 주어로 착각할 수 있는데 얘들아 전명구잖아. 전명구잖아. 어떻게 얘가 주어가 돼? 절대 주어가 될 수 없지. 주어는 누구야? food야, food. 됐어? 설령 얘네 앞에 있는 애가 주어라고 한번 쳐보자. 말은 안 되지만 주어라고 쳐봐. 그럼 여기가 동사야. 그럼 이건 뭔데? 여기 또 become이랑 또 동사 나는데.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거. 됐어? 그게 아니라 어떤 거다? 여기가 주어고 have pp 나온 거야. have pp. 됐어? 여기 동사가 되는 거야. 동사 이렇게. 그리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so plentiful 여기가 보어가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주어 동사 도치가 일어났다. 뭐 때문에? only 때문에. 됐어? 제가 이번 그 주역부 1학년 내신 대비를 했는데요. 주역부 1학년에서 이번에 영작 문제가 하나 나왔더라고.
애들이 많이 틀려왔는데 서술형 5번 문제 나왔었어. 지문이 나오고 아까 내가 말했던 패턴으로 문제가 나왔어. 빈칸이 맨 마지막에 뚫려 있었고 여기를 이제 조건 주고 영작하는 문제였거든. 근데 되게 쉬웠는데 애들이 거의 다 틀려왔어. 왜 틀렸는가? 이 빈칸 앞에 never가 있었어. 근데 애들이 뭘 안 했을까? 도치를 안 한 거야. should, we 이렇게 나왔어야 됐거든. 근데 애들이 이거를 제대로 안 보고 we, should 이렇게 써온 거야. 한 반 이상이. 그래갖고 애들이 이것 때문에 다 틀렸어. 그래서 애들 나한테 돌아와서 니킥 다 드신 거같거든. 그러니까 별거 아니잖아. 정말 별거 아닌 변형이야. 이건 변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도 출제할 수 있어. 지금 어찌 보면은 얘도 비슷한 녀석이라고 볼 수 있어. 만약에 영작으로 낼 거라면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영작으로 만약 낸다고 쳐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쓸 수 있겠느냐라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좀 신경을 쓰셔야겠죠. 자, 나머지 번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부터. 1번 여기 좀 지울게요. 대시 나왔는데 Alice no wonder that 하면은 그냥 가주어진 주어라 생각하면 편해 얘들아. 이거는 여기를 접속사라 생각하면 돼.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가주어진 주어. 대자리야가 이제 뭐 놀라울 만한 일이 아니다, 당연하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러면 중요한 건 뒷부분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겠지? 접속사니까. Many people, you, an unknowable visible fact. 전치사의 명사, 전치사의 명사, to 부정사 이렇게 수식. 됐어?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네. 선생님 여기 get rid of의 목적어 없는데요? 불완전한 거 아니에요? 아니, get rid of의 목적어는 something이죠, something. 됐어?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게 아니다. 따라서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기 때문에 what으로 써야 된다. 미쳤나?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that으로 써야 된다. 미쳤나? 됐어? 이것 때문에 많이 속을 거야 아마 애들이. 여기 오브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출제한 거야. 2번 같은 경우 부산에 무슨 문제라고? 형용사래? 부산 문제라고. 됐어? 내가 아까 어떻게 풀라고 했지? 앞에 나와 있는 가장 동사처럼 생긴 애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게 누구야? steward. 됐어요? steward는 보호를 받는 동사가 아니야. 그냥 뭐를 저장하다라는 거잖아. 됐어?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보호 자리가 아니다. 부사, 정답. 됐어? 이러고 끝나는 거야. 3번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 제 질문인데. 예. 1번에서 대을 동격 대수로 봐도 돼요? 동격 대수로 동격 대수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원더라는 놈과 이 이하 내용이 그러면 똑같아야 되는데 동격 대수로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대절 이하의 내용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그 당연하다라는 내용이지. 이거랑 이 놀라움이라는 게 동격으로 보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거는 이 부분은 사실 논란이 좀 있어요. 왜냐면 가주어진 주어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강조구문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강조구문. 근데 일단 강조구문은 말이 안 돼요. 강조구문으로 쓰려면은 여기 이제 원더는 이제 명사로 쓰였으니까 뒤에 주목보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동격으로 볼 거라면은 그럼 이 it이 뭔가를 대신해야 돼요. 이 대명사가. 근데 뭘 대신할 게 또 없고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건 가주어진 주어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됐죠? 자, 다시 넘어가서 4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gathering 하고 나와 있네요. 동사의 ing형이 나와 있어. 자, 그러면은 이제 동사자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될 텐데 시작점이 여기네요. if부터 여기부터 가볼게. No longer have to spend most of their time and energy까지네. spend 시간 뒤에 봤어요? ing. 그래서 gathering. 됐어? 끝. 이게 끝이에요. spend 시간 ing. 그래서 ing를 썼습니다. 그냥 수거 표현이죠. 수거 표현. 그 다음에 5번 넘어갈게. where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관계부사를 생각하겠죠. 콤마 나왔으니까 계속적용법 생각하겠고 뒤에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이걸 따지면 됩니다. for very low cost 수식어 나왔고요. 주어. 그 다음에 can obtain 동사 나왔고 nearly all of our daily calories까지가 목적어. 삼형식 완전한 문장이네. 그러면 where도 문제될 거 없다. 됐죠?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질문 같은 경우는요. 얘는 참고로 고3 문제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까 거는 좀 난이도가 낮은 고1 거. 이게 한 고3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데일리까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고, 아까 제가 뭐 대략적인 계획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좀 구체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쉬었다. 네. 쌤, 저 오늘 마지막이에요. 저 이제 정신 안 나갔어요.
교재를 좀 볼 건데 잠깐만요. 일단은 여기 목차를 좀 먼저 볼게요. 목차. 그 목차 6쪽, 7쪽, 이쪽을 보시면요. 이제 파트 크게 보면은 파트 1과 2로 나눠져 있어요. 교재를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그 프린트를 받으신 분들은 목차가 없구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목차를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컨텐츠 부분에서 여기 지울게요. 여기가 이제 파트 1 부분인데요. 파트 1이 이제 기출편이라고 나와 있고요. 파트 2가 이제 실전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1에서는 이제 뭐 기출 꿰뚫기 해갖고 이제 1, 2가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매번 나오는 탑5 빈출어법 딱 5개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골라낸 24개 기출어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별표로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기출 빈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핵심 예상 문제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실전편인데 이제 실전 모의고사 형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교재 이름이 이제 어법 실전 모의고사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념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더 문제풀이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개념 부분은 사실 대부분 아주 간략하게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뭐 동사 관련 어법풀이, 뭐 절 관련 어법풀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대체적으로 어법풀이법에 위주로 좀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교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페이지로 넘어가서 기출 꿰뚫기의 원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그 기출 꿰뚫기 가기 전에 앞서서 뭐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잠깐만요. 요 부분부터 시작이죠. 정확한 구문 분석이 관건인 유형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릴게요. 사실 제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보든 기출 유형은 크게 내가 세 가지로 항상 나누잖아. 동사 관련, 절 관련, 기타 이렇게 나누잖아, 쌤은요. 근데 일단 동사 관련과 절 관련은 둘 다 구문 분석을 해야 돼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그리고 기타 부분에서 이런 애들이 있어요. 병렬 구조, 그 다음에 대명사, 그 다음에 대동사가 있어. 이런 애들은 해석이 필수입니다. 해석이 필수인 어법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문제 유형에 따라서 구문 분석과 해석과 어법적인 지식을 다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중에 일부분만을 요구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당연히 일부분을 요구할수록 난이도는 낮아지겠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요구할수록 난이도는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병렬 구조랑 대명사랑 대동사, 여기서 쌤이 말하는 대명사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스위치 문제예요. 이슬래, 댐슬래 이런 문제. 자, 이런 유형들은요 전부 다 해석 아니면 못 풀어요. 해석 아니면 못 풀어. 못 푸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반드시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죠. 이런 문제를 그래서 수능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최근 수능에서 어법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게 2018년도에 시행됐던, 그러니까 2019 학년도 수능이거든요. 최근 수능 중에서 어법 문제만 따졌을 때는 그때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때가 제일 어려운데, 그때 보기 2번이 정답이었는데, 그때 그 2번이 뭐에 관련된 문제였냐면요, 대동사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대동사. 이게 우리가 대동사가 난이도가 좀 낮게 나올 때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단순하게 보통 디드냐 워즈냐 이렇게 문제를 많이 내거든. 디드냐 워즈냐. 문제의 의도가 이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 때는 앞에 일반 동사 있으면 디드 쓰면 되고, 앞에 비동사 나와 있으면 워즈 쓰면 된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실제로 수능 수준에서는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디드냐 워즈냐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우리가 좀 숨겨져 있는 녀석이 있거든요. 근데 수능에서 얘가 어려웠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제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이 이쯤에 있었어요. 2번에. 그래서 아마 워즈에 밑줄 쳐져 있었나?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쌤 기억으로는. 근데 앞부분에 일반 동사가 나왔었어. 근데 그 일반 동사가 뭔지 기억 안 나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냥 메이드를 쓸게요. 이렇게 나와 있었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메이드 일반 동사니까 당연히 디드 써야지 뭐 이렇게 이제 풀면 된다고. 근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 문제였으면 수능에서 안 냈겠지.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써보자면요. 이렇게 일반 동사 나오고 뒷부분에 이렇게 밑줄 쳐져 있었어. 이렇게. 자, 봐봐. 표면적으로는 대동사 문제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에 숨겨져 있는 문제는 뭐였냐면요. 얘가 일단은 해석이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얘가 지금 이시라는 놈이 앞에 나와 있죠. 근데 이시 가리키는 게 뭔지 모르잖아. 그러면 사실은 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시 가리키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해갖고 얘가 어떤 거를 하는 건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was를 쓸지 did를 쓸지 결정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쌤, 아니 해석이고 나발이고 앞에 일반 동사 나왔으니까 그냥 did 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앞에 일반 동사가 나와도 대동사로 비동사를 쓸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 수동태일 때. 수동태. 이때는 앞에 일반 동사가 나온다 할지라도 비동사를 사실은 이제 대동사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능동과 수동에 대한 것도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이 문제에서는. 근데 지금 대명사, 대동사, 능수동태 이 세 가지 유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뭐로 푼다? 해석으로 푼다는 거예요. 됐어? 그럼 사실상 이 간단해 보이는 2번 문제는 대명사, 대동사, 능수동태, 해석 이 네 가지가 결합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틀렸어요. 많이 틀렸어. 그것이 만들어진 건지 그것이 만든 건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능수동을 풀 때 뒤에 목적어가 오냐 안 오냐로 많이 접근하잖아. 근데 이 방법도 안 먹혀요. 대동사에서는. 왜 안 먹혀? 대동사는 원래 뒷부분을 생략합니다. 목적어랑 다 생략하잖아. 그러니까 이 방법도 안 먹히는 거야. 정말 순전히 해석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됐어? 근데 이게 2번에 나왔으니까 망정이지. 야 이게 5번에 나왔어 봐. 다 해석해야 돼요. 전부 다. 그래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수능에서도요. 그 어법 난이도를 결정할 때 반드시 해석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어법이. 걔네가 번호가 아래에 있을수록 난이도가 높다고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2번에 나와서 그 정도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평가를 했던 그런 수능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기서 정확한 구문분석이 관건인 유형들이라고 나와 있죠. 1번을 보시면 절의 개념을 분명히 이해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절 관련 어법. 이 절 관련 어법은요. 제가 좀 과감하게 말하자면 구문분석을 못하면 못 풀어요. 못 풀어 이거는. 대충 감으로 또는 찍어서 그냥 느낌으로 이렇게밖에 안 돼요. 구문 분석을 못하면 못 풉니다. 자, 일단 그 개념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추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절이라는 거는 주어 동사를 포함하면서 문장의 기본 단위를 이루는 거죠. 절에는 주어와 동사가 기본적으로 하나씩 있어야 된다. 명령문 제외하고요. 두 번째. 하나의 절에 접속사 없이 2개 이상의 동사가 쓰일 수 없다. 따라서 절 하나의 동사가 2개 있으면 하나는 준동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설명을 하나 할게요. 단 접속사가 생략된 경우 유의. 그래서 생략될 수도 있잖아. 이거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접속사가 생략되는 경우. 우리가 보통 절을 만들 때, 이 절 관련된 거니까 절을 좀 써볼게요. 절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가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이 세 가지거든. 여기 뒤에 주어 동사 쓰면 절이잖아, 그렇지? 얘네 말고는 절을 만들어주는 재료가 없어요. 근데 접속사에서 생략되는 녀석이 하나 있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십니다. 대. 의문사에는 생략되는 놈이 없어요. 관계사에서 생략되는 거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죠?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 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됐어요? 이렇게 생략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접속사 대에서 이 that 같은 경우는요. 명사절 접속사가 가장 대표적으로 생략이 많이 되는 거죠. 그렇죠? I think that 이렇게 나왔을 때 대시 보통 생략 많이 되잖아. 그렇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동격도 생략이 됩니다. 단어가다가 동격도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어. 심지어 여러분 소대꾸문 아시죠? 소대꾸문 요거 소대꾸문 여기에서도 대시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소대시 붙어있는 경우도 있지. 이때도 대시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요. 됐어? 그러니까
접속사로 쓰이는 대수며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생략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사절도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야. 부사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건 명사절이지. 근데 동격, 부사절 넷 전부 다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아시겠죠? 이런 좀 주의점이 있다. 자, 그래서 생략된 경우를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개의 절을 연결할 때는 접속사나 관계사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관계대명사라고 나왔는데 정확하게는 관계사예요. 관계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다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써져 있네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을 가능성을 기억하라. 생략에 대한 게 어떤 거다?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제 예문 나와 있는 거니까 이 예문 보고 한번 볼까요? 문장이 되게 길 때는요. 보통 좀 초보 단계일 때는 동사에다가 다 체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예문을 봐봐. new 동사 나왔지. would be 동사 나왔죠. had touched 동사 나왔죠. 됐어요? 일단 동사에만 다 표시를 해. 동사가 3개가 나왔다는 거는 연결해주는 말이 2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얘와 얘를 연결해주는 다리, 얘와 얘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됐어? 그래서 연결하는 다리가 2개, 즉 접속사나 관계사나 의문사가 2개가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지금 문장을 쭉 보면은 Postmates knew this team would be the best he had coached in recent years 이렇게 나와 있어. 이 문장을 보면은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뭐다? 요 세 놈 사이 각각에 생략돼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요 놈과 요 놈 사이를 봤을 때 여기 주어가 나와 있으니까 요 앞에 생략돼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요 앞에 주어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생략돼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생략된 부분을 좀 조심해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 동사 자리와 준동사 자리를 구별하는 유형의 대표적인 패턴들. 이건 내가 아까 설명했죠. 그렇죠? 내가 아까 전에 여기다 뭐라고 썼었냐? 1번 동사 관련어법, 2번 절 관련어법. 두 가지는 뭐가 필요하다? 구문분석 해야 된다. 얘기했잖아. 딱 2개 나왔잖아. 됐죠? 세 번째 나와 있어. 자, 세 번째, 문법적으로 대등한 형태의 A, B가 연결되는 구조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병렬 구조 말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얘들아, 내가 다시 한번 말할게. 병렬 구조는 구문 분석이 별로 중요하진 않아.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물론 구문 분석 중요하지. 중요한데 중요도가 구문 분석보다는 해석이에요, 사실. 해석. 아니, 우리가 이런 애들이 병렬 구조라는 거를 사실 이때쯤 되면은 대부분 다 아세요. 병렬 구조를 만들어주는 애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등위 접속사 and나 but이나 or 이런 애들이 있죠. 그 다음에 상관 접속사 이런 애들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교 구문입니다. than이나 as나 이런 애들.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예요. 이건 좀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from A to B나 between A and B나 이런 애들. 어차피 여기는 A 있으니까, and 있으니까. 어쨌든간. 근데 이 병렬 구조에서는 형태가 동일하다는 거는 사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A가 나와 있고, 아니 A가 아니라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 and에 동사의 ED형 이렇게 하고 여기 밑줄 딱 쳐져 있어. 그러면은 얘랑 짝인 게 과연 앞에 나와 있는 동사 원형인지, 동사의 S형인지, 동사의 I인정인지, 투부정사에서 요놈인지, 아니면 동사의 ED형인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됐어요? 누구랑 짝이냐가 중요한 거야. 누구랑 짝이냐. 근데 누구랑 짝이냐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 해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3번은 엄밀히 말하면 구문 분석이 관건이라기보다는 해석이 관건인 거야. 해석. 됐어? 근데 이거는요, 내가 좀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방법을. 이 병렬 구조 문제 나왔을 때 해석을 좀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걸 좀 하나 알려줄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냥 구조만 써볼게. 구조만. 예를 들어서 여기는 동사 원형이 나왔어. 자, 동사의 I인 정도 하나 써볼게. 그 다음에 동사의 ED형도 하나 써보고, 어쩌고저쩌고 투부정사도 써볼게. 어쩌고저쩌고 and 이렇게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형태가 무엇일까? 자,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 그러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이 네 마리 중에 한 놈과 짝일 거 아니야. 그치? 병렬 구조라는 거는요, 애초에 어디에서 파생된 거냐면 생략에서 파생된 거야. 생략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쉽게 I had dinner라고 써보고 and 쓰고 그 다음에 I watched TV 이렇게 한번 써봐. 그러면 나는 저녁을 먹었고 나는 TV를 봤다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서 I가 겹치잖아. 그치?
겹치니까 또 쓸 필요 없지? 그러니까 생략을 하는 거야. 생략을. 됐어? 애초에 병렬 구조라는 건 생략에서 나온 거예요. 됐어? 그러면 이 and를 기준으로 이 what는 이 had와 짝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보자. what가 앞에 생략된 말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봐. 이 and를 내가 약간 수학적으로 표현해볼게. 수학으로 따지면은 분배 법칙이라고 생각해봐. 분배 법칙. 분배 법칙. 여기를 더하기 빼기라고 생각해봐. 여기 더하기라고 생각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분배 법칙 할 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걸리는 거라 생각하면 돼. I had dinner에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 watched TV 이렇게 걸리는 거야. 됐어? 분배 법칙처럼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거를 이 복잡한 구조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 자리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얘가 와야 된다면 그러면 이렇게 묶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럼 and를 기준으로 요렇게가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은 지금 이 동사 원형 앞에 생략된 건 뭐밖에 없다? 주어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 자리에 동사의 ED형이 정답이라고 한번 쳐보자. 그러면은 요렇게 묶이는 거지. 됐어? 그러면은 이만큼이 이렇게 걸리는 거고 또 이만큼이 이렇게 걸리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이 동사의 ED형 앞에는 뭐가 생략됐다? 이만큼이 생략됐다고 보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너네가 병렬 구조를 파악할 때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은 너네가 생각했을 때 얘랑 짝인 것 같아. 그러면은 얘 앞부분을 요 놈 앞에다가 넣어서 해석해보면 된다는 거야. 이걸 일일이 다 해석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이렇게 하면 조금은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병렬 구조는 어디에서 파생? 생략에서 파생된 거야. 생략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생략되어 있는가를 파악해서 그걸로 해석을 대입해보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구문 분석이 관건은 아니에요. 해석이 관건이야. 해석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삽입절의 형태를 알아두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약간 특이한 녀석이기 때문에 두 가지 버전으로 설명해 줄게요. 삽입절을요. 두 가지 버전. 자, 이 삽입절은 보통 어법교재에 잘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좀 정리를 해줄게. 삽입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첫 번째, 그냥 일반적인 문장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관계사에서 많이 나와요. 보통 학교 시험에서 더 선호하는 건 관계사에서 삽입절을 내는 거. 이걸 조금 더 선호하거든. 그래서 첫 번째, 관계사 내에서 라고 써볼게요. 관계사 내에서. 구조만 보여줄게. 그냥 구조만. 자,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선행사가 나와. 명사. 자, 선행사 나와.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와. 원래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 써야 되지. 그치?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주어 동사가 나와. 주어 동사. 그러고 난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이렇게 나와. 이게 바로 관계사절 내에서의 삽입절이 되는 거야. 그럼 어디가 삽입된 거냐면 여기가 삽입된 거야. 여기가 삽입절이야. 그럼 삽입절을 빼보면 어떻게 되냐?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나오죠. 되니? 이런 구조야. 이런 구조.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은 여기에다가 밑줄을 쳐. 여기에다 밑줄 치고 무슨 문제를 내는가? 스위치 문제 내는 거야. 됐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요 주어가 막 복수형으로 나와 있어. 여기 선행사가 막 단수형으로 나와 있어. 이렇게 한다면 스위치 문제로 내는 거야. 헷갈리게. 됐어? 이런 식으로 출제하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아니 쌤 얘가 삽입절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 삽입절이라는 게 공통점이 있거든. 지금 여기 좀 잠깐 봐봐. 여기 보면은 I think, believe, suppose, hear 등 또는 it seems to me 또는 뭐 I'm sure 뭐 이런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이 삽입이 많이 된대.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뭘 것 같아? 이 표현들의 공통점이 있어. I think, it seems, I'm sure, I'm certain.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어. 뭘까? 연우야 뭘 것 같아? 추상적인 내용이다. 그럴듯한데? 나쁘지 않았어요. 서연아 뭔 것 같아? 기억이 안 나? 경지 뭔 것 같아? 얘네들
주장에 관련된 거다. 오, 여러분이 대부분 의미적으로 접근을 하네요. 그럼 제가 좀 단서를 드릴게요. 의미랑은 관련 없어요. 의미랑은 관련 없어. 어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요. 어법적 관련성. 한번 맞춰봐. 자, 그러면은 오! 정답. 그게 정답이에요. 자, 뭐냐? 얘네들은 전부 다 뒤에 대절이 나온다. 이게 공통점이거든? 이게 왜 결정적 단서인지 말해줄게. 자, 이거 봐. 요 버전을 보여줄게, 요 버전. 요거 다시 봐봐. 이게 어떻게 생겨본 거냐면은, 다시 한번 써. 여기 살짝만 지울게. 그래서 다시 쓸게. 이게 공통점인데, 이 안의 구조가 사실은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면 원래 이런 구조야. 잘 봐. 여기를 빼서 다시 써볼게. 자, 주격 관계대명사야.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잖아.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어. 근데 이 동사가 어떤 동사야? 대절을 받는 동사야. 대절을 받는 동사. 이런 애들처럼. 됐어? 이런 애들 전부 다 대절을 받는 동사야. 그럼 뒤에 대시 나와야겠지. 원래대로면. 그리고 이렇게 나오겠지. 원래대로라면. 잘 봐봐. 근데 이 대는 뭐가 돼? 생략되잖아. 그렇지? 이 주어를 대신한 게 바로 이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대는 생략되어 있고 이 대절의 주어를 대신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온 거라고. 됐어? 그래서 주어 동사 뒤에 동사가 나오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야. 사실은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다? 그냥 대시 생략돼 있는 거야. 됐어? 이런 구조라는 거야, 사실은요. 근데 어느 쪽으로 이해하든 상관없어요. 그건 얘네가 편한 대로 이해하면 돼. 그냥 얘네들 외워갖고 얘네가 삽입절이구나 이렇게 외워도 상관없어. 상관없고 대절을 목적으로 받는 동사들이 대시 생략되고 주어가 이 주어를 대신하는 관계대명사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돼. 너네가 편한 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야. 됐지? 자, 이게 삽입절에서 가장 어법에서 많이 나오는 녀석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잘 몰라도 돼. 두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삽입절이 되는 건데 일반적인 삽입절은 우리가 보통 콤마콤마로 표현을 많이 해. 콤마콤마.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구조야. 예를 들어서 쌤이 주어, 콤마콤마, 주어 동사, 동사 이런 구조로 나왔다고 쳐볼게. 이런 구조. 그럼 얘는 사실 원래 어떤 구조였냐면 내가 여기다가는 이 어퍼스트로피를 표시할게요. 구분을 위해서. 얘는 사실 원래 어떤 구조였냐면 주어, 동사, 대, 주어, 동사. 원래 이거였어. 원래 이 구조였어. 원래 이 구조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한 거냐? 이 대를 날리고 생략되잖아. 날리고 이 주어 동사를 요 꼽사리 껴서 넣은 거야.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나온 거야. 됐어? 그럼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냥 이 주어가 동사 이하했다고 얘가 뭐뭐 한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별거 없어. 그래서 얘는 어법으로 그렇게 많이 내진 않아. 낼 거 없어 얘는. 딱히 낼 게 없어. 됐어? 그래서 삽입절은 보통 이런데 근데 이 경우랑 좀 비슷한 버전으로 삽입절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 예전에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어법 부교재를 원래 우리가 작년에 풀었었어. 그때 연우랑 서연이가 아마 했는데 니네가 기억은 안 날 거야. 워낙 오래돼서. 그때 이 삽입절을 이용한 조금 고난도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 그때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이렇게 나왔어. 똑같이 주어 동사가 있어. 콤마콤마 있었어. 근데 그때 내가 자세히는 기억 안 나는데 대충 이렇게 나왔어. 선택형 문제였는데 하나는 you should로 나왔었고 하나는 should you로 나왔었어.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 주어가 you였는지 내가 기억 안 난다. 근데 아무튼간 이렇게 나왔었어. 이렇게. 그러면은 보통 우리는 어떻게 답을 고르겠냐? 당연히 you should를 고르겠지. 일반적으로. 근데 정답은 should you였어. 뭘까 이거? 왜 should you가 답일까?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거는 이제 이 삽입절 요 2번 유형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거야. 업그레이드된 버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되게 곤란한 거지. 근데 요즘 어법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더라고. 자, 일단은 이거는 해설을 해줄게요. 왜 should you가 정답이었냐면 사실 얘는요 가정법이었어요. 이거는 그냥 가볍게 들어도 돼요. 오늘 뭐 가정법이 주요 파트는 아니니까. 우리가 가정법 딱 하면은 너네가 가정법이라는 말 듣자마자 이거 떠올려야 돼. 주어, 후쿠시마, 조동사의 과거형의 동사원형. 이거부터 떠올려야 돼. 자, 가정법 공식부터 떠올려야 돼.
근데 가정법에서는 뭐가 가능하냐면요. 도치가 되거든요. 얘를 날리고 주어 동사 도치가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should를 이용한 should 가정법이 있어요. 우리가 가정법 미래라고 하는 놈이 있거든요. 근데 너네가 배우지 않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가정법이었어요. 가정법. 그래서 이제 should you, 이제 if가 생략된 가정법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고 이거를 이제 뭘 활용해서 삽입절을 활용해서 헷갈리게 된 이제 그런 유형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좀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자, 어찌됐든간 삽입절 같은 경우는 가장 보편적으로는 관계사절 내에서 이 뒤에 나오는 동사의 수일치, 이 선행사의 수일치라는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너네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래서 부문 분석이 관건인 유형들을 한번 알아봤고 그 다음에 15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15페이지. 자, 15페이지는 뒤에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라고 돼 있는데 얘는 그냥 내가 아주 간단하게 끝내버릴 수 있어. 자. 이거는 니네가 용어만 알면 끝이야. 용어. 자, 봐. 땡땡 대명사요. 땡땡 대명사. 그러면 뒤에 불완전이야. 끝. 나머지야, 나머지. 완전. 끝. 이거만 알면 끝이야. 간단하죠? 이거는 왜 이런 공식처럼 나오게 되냐면요. 제가 예전부터 여러 번 설명한 완수불명의 원칙 때문에 그래요. 완수불명.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 내지는 접속사랑 짝이라고 했었지. 근데 불완전한 문장 같은 경우는 명사랑 짝이잖아. 그렇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지. 그러니까 명사 나왔잖아. 됐어? 이거야 이거. 원리가. 여기서 말하는 나머지는 뭐냐면 접속사 뭐 아니면은 관계 부사 막 이런 애들이야. 관계 부사는 수식어잖아. 부사는. 그러니까 완전이랑 짝이 되는 거고 접속사도 완전이랑 짝이죠. 여기 써놨다시. 됐어? 그러니까 땡땡 대명사는 뒤에 불완전이고 나머지는 뒤에 완전 온다. 이렇게 그냥 외워도 돼. 땡땡 대명사 뭐 있을까? 관계 대명사, 의문 대명사, 복합 관계 대명사 이런 애들. 됐어?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뒤에 불완전이 나와야 된다. 나머지는 완전한 문장. 됐니?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볼게. 거기 프린트에 나와 있는 거, 책에 나와 있는 거. 표를 보면은 여기 봐봐. 뒤에 불완전히 오는 거는 지금 뭐라 써 있어?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 됐어? 다 땡땡 대명사야. 완전한 구조는 뭐야? 접속사. 됐어? 동격. 접속사인데. 됐어? 전부 다 접속사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죠. 됐어? 자, 여기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걸 하나 알려줄게. 이거야, 이거. 2번. 이게 제일 어려워. 인데. 이게 제일 어려워. 저게 왜 어렵냐면은 자, 내가 웬만하면 어렵다고 말하는 거는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해석으로 풀어야 돼. 구문분석으로 못 풀어. 절 관련된 어법은 사실 웬만하면 구문분석으로 풀리거든? 근데 구문분석으로 안 풀리는 거의 유일한 문제예요. 구문분석으로 안 풀려. 왜 그런지 모르겠네. 잘 봐. 우리가 흔히 중학교 때 뭘 배우냐면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쓸 때 이 관계대명사 자리에는 that을 쓸 수 없다 이렇게 배워요. 중3 때 배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쓰는 전치사가 in이니까 in which는 되지만 in that은 안 된다 이렇게 배운다고. 보통 이렇게 배운다고. 그렇지? 근데 여기서 잘 봐봐. 일단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히 오냐 불완전히 오냐? 에이 뭐야? 아이. 완전한 문장 봐야지. 됐어? 왜냐면 전치사가 원래 뒤에 있어서 불완전했는데 얘를 앞으로 끌고 왔으니까 완전해지는 거야. 됐니? 자, 이렇게 되는데 잘 봐. 우리가 인댓을 내가 한번 써볼게. 인댓. 인이 전치사야. 그럼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온다 다시 한번? 명사가 와야 돼. 근데 뒤에 대절이 왔어. 이 대시 관계대명사라는 법은 없잖아. 무조건. 뭐가 나올 수도 있어. 접속사 되실 수도 있잖아. 접속사. 명사들 접속사. 됐어? 그러면은 접속사면은 원래 뒤에 완전히 오지. 됐냐? 그러니까 in 대시 무조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in 대시 안 되는 경우는 관계대명사 대시 안 된다는 거야. 관계대명사 대. 접속사 대는 당연히 되지. 됐어?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얘들아 in which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볼게. 전치사야.
얘는 관계대명사야. 자, 여러분 뒤에 뭐가 온다? 뒤에 뭐가 온다? 완전한 문장 온다 했지? 얘 봐봐. 전치사에 명사절 접속사 왔어. 근데 접속사 뒤에 원래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온다고. 됐어? 인댓도 뒤에 완전이고 이니치도 뒤에 완전이네. 부모문석으로 풀려 안 풀려? 안 풀려. 해석이 달라. 해석은 어떻게 되겠어? 얘는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줘서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되겠지. 얘는 맞아 지금 반대로 썼네. 미안하다. 쏘리.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얘 같은 경우는 부사야 부사 이 덩어리가. 그래서 뭐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여기 나와 있죠. 뭐뭐라는 점에서. 되니? 그러면은 인대시냐 이니치냐 이렇게 나왔는데 that 또는 which에 밑줄 쳐져 있어. 그러면은 너네는 중딩 때처럼 단순하게 인대는 안 돼.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야. 구문 분석으로도 안 풀려. 어차피 뒤에 둘 다 완전이거든. 이게 무슨 문제야? 해석 문제야. 됐어? 해석 문제야. 해석 문제. 그렇지? 자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이니치를 잘못 쓴 인댓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한다라고 나와 있지. 이니치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뭐뭐 하는이야. 뭐뭐 하는. 인댓은 뭐라고? 뭐뭐라는 점에서야. 됐어?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보자면 이니치 대 vs 인댓은 얘는 결론부터 말하면 뭐다? 해석 문제야. 해석 구분 문제야. 해석 구분 문제. 얘는 뭐뭐 하는으로 해석한 거야.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되겠지. 얘는 뭐뭐라는 점에서. 내가 여러 번 강조한다.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온다. 둘 다. 얘는 해석으로 푸는 거야. 부모문석으로 못 풀어. 알겠지? 만약에 얘를 쉽게 낸다면은 어떻게 내냐면요. 이니치는 관계대명사니까 앞에 무조건 명사가 나와야겠지. 그렇지? 근데 인댓은 어차피 부사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앞에 명사가 안 나와도 돼. 안 나와도 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앞에 명사가 없는 상태에서 인댓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얘겠네.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야. 됐어? 근데 보통 시험을 어렵게 내려면 이렇게 안 되겠죠. 앞에 명사를 써놔. 앞에 명사를 써놔. 그리고 인댓이 맞겠냐, 이니치가 맞겠냐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무슨 문제? 해석 문제. 이게 가장 어려워.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야. 다시 한번. 해석을 해야만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아래에 기타 출제 패턴 정리라고 써 있는데 요것만 마무리를 좀 할게요. 최대한. 자, 뒤에 불완전한 구조가 오는 경우 내가 아까 말했지? 땡땡 대명사, 관계 대명사, 의문 대명사, 복합 관계 대명사 다 대명사로 끝나는 애들. 나머지가 뒤에 완전한. 됐지? 넘어갈게. 그 다음에 아래 보면은 관계대명사, 의문대명사, 복합관계대명사는 대명사니까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온다. 이거 방금 전에 설명한 거야. 그거를 예문으로서 보여주는 것 뿐이야. 예문으로서.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관계대명사니까 set에 대한 목적어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주어 빠져 있고요. whatever 복합관계대명사니까 원투에 대한 목적어 빠져 있고. 됐어? 전부 다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아주 간단한 거야. 나머지들 그 뒷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는데 관계부사, 의문부사, 복합관계 부사, 부사잖아 부사. 부사는 다시 한번 뭐다? 수식어야 수식어. 수식어는 뭐랑 짝이다? 완전한 문장이랑 짝이라고. 됐어? 그러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거야. when 부사니까 주어 동사 1형식 나왔고 where 의문 관계 여기서는 의문부사네. 의문부사니까 주어 동사 1형식 나온 거고. 됐어? 다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whenever, however 다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which, what, whichever, whatever 얘네들은 형용사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이거는 뭐냐면은 얘네가 어느, 무슨, 뭐뭐 하는 거는 어느 뭐뭐시든 뭐뭐 하는 거는 무슨 뭐뭐시든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그냥 뭐 복잡할 거 없고 그냥 얘네가 형용사야 형용사. 그럼 얘네 뒤에 뭐가 나와? 명사 나온다. 됐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이 명사는 당연히 명사니까 주목보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해야겠지. 됐어?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거야. 얘가 주어라면 뭐 이렇게 나오겠지. 얘가 목적어나 보어라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 그거야 그거. 예문 보면 which 뒤에 book이 나와 있어. 근데 book 뒤를 보니까 she has ordered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면 order에 대한 목적어가 없으니까 book이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야. 됐어? 그냥 이런 거야 이런 거. 아래 것도 보면은 whichever가 나와 있거든. 그럼 whichever 뒤에 shoes 명사 나와 있지. 근데 뒤를 보니까 동사 나왔네. 그럼 이 shoes는 뭐야? 주어지 뭐.
됐어?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그냥 뭐가 됐든 간에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 뒤에 그냥 명사 나온다. 니네가 알고 있는 형용사의 특징과 동일합니다. 됐죠? 근데 하나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얘네가 보어의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식어의 역할만 해요. 수식어의 역할만. 보어의 역할은 안 해요. 얘네가. 알겠지? 네.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했고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이 며칠이지? 7월 12일. 자, 오늘 숙제는 보죠. 12쪽에서 18페이지까지 하면 되겠네. 여기까지 하는데 여기까지 하고 가만히 있어. 일단 어법상의 근거는 다 써야 돼요. 문제 풀고 단어 조사, 모르는 단어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 어법상의 근거를 좀 작성을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요. 오늘 설명한 그 이론 내용 있죠? 그러니까 이론 내용. 그러니까 이론 내용을 좀 한번 복습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알겠죠? 이거 좀 중요하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